5월은 가정의 달이고 공휴일이 어린이날과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3일 연휴가 있었죠. 연휴에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6월의 제일 첫날까지 포함하는 5월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속시외버스 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지라 전달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대전복합 울산 노선이 5월 26일부로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리 소문 없이 폐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2021년 7월부터 아예 운행에 나오지 않아서 대전에서 울산 간을 이동하는 방법은 경부고속선을 경유하는 고속열차로 대전역에서 울산역까지 이동하거나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간 고속열차 이용 후 동대구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무궁화호나 누리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철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KTX 일반 실 요금 기준으로 31,100원이고요. 2022년에 고속시외버스 전체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서 대전복합 울산 노선 우등고속 요금은 이전까지는 25,000원이었다가 현재는 26,300원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삼은고속도 배차했던 노선인데 이번에 삼은고속은 복귀하지 않았고 대원고속만 3회 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회사 가운데서 코리아와이드 계열에 속해 있는 몇몇 회사들의 명칭이 5월 중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코리아와이드 경북이 주식회사 경북고속으로 코리아와이드 진안은 주식회사 진안고속이 됐습니다. 회사 공식 명칭만 놓고 보면 진안고속 명칭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 됐고 경북고속의 명칭은 무려 2000년으로 돌아간 것이 됐죠. 다만 경북고속이라는 공식 명칭이 2007년부로 경북코치서비스가 되었지만 그래도 차량 외부 표기부터 경북고속을 쓰는 등 대외적으로 명칭은 좀 다르게 썼습니다. 코리아와이드 대성도 대성 TNE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우선은 버스 외부의 모습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코리아와이드 명칭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착발 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남고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착발 수도권 방향 노선들은 2월 1일부로 승하차지가 2호선 해운대역 옆에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2호선 중동역으로 변경됩니다. 당초엔 2호선 중동역으로 승하차지를 옮긴다고 했다가 해운대구 우동 656번지로 옮긴다고 했다가 끝내 중동역으로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거친 것이라 혼동 유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하차지 이전에 대해서 하나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부산 기계공고 삼거리 옆에 수도권 방향 시외버스들을 위한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었다가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와의 매표 계약하에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로 옮겼는데 이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승하차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일단 경남고속 노선부터 승하차지를 옮긴다고 하지만 다른 회사의 노선들도 지금의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자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부지 임대 계약을 2025년까지로 했던 걸 2023년으로 단축 요청을 하면서 조속히 대체 부지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비교적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외곽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과거에 각각 명륜동과 온천동에 있던 터미널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노포동으로 옮겨진 번화가에 있던 걸 외진곳으로 이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안에서부터 서산, 당진을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이어주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 1월 중에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 개시해서 전체 6회 중 3회 우등, 3회 프리미엄이 됐지만 이 노선의 프리미엄 버스가 6월 1일에 철수해서 다시 전회 우등으로 되돌아갑니다. 충남고속의 첫 프리미엄 개시 노선이었지만 동시에 첫 프리미엄 철수 노선이 됐고요. 프리미엄 버스만 철수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가장 최근 시점 2023년 기준에서는 진주, 경주, 포항 노선의 프리미엄 철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태안, 서산, 당진, 인천공항 노선에서 운행했던 프리미엄이 보령, 대천, 홍성, 인천공항 노선으로 옮기면서 해당 노선 등급 변경 및 프리미엄 신설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원래 3회 전부 우등이었다가 프리미엄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남, 청주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5월에 최종적으로 13회까지 감회되었습니다. 원래 삼은고속과 새서울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이었는데 5월 8일에 새서울고속 전체 배차 중 3회가 감회되었다가 22일부로 다시 한번 감회되어서 이 노선에서 새서울고속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이라고는 하나 현재 시외버스를 운행해줄 사원이 부족한 영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란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시외버스 차량들을 보면 기사를 모집한다는 홍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이동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점점 운행 빈도를 전체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중에 직원은 부족해서 신규 모집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 중에 그동안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행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한 분들이 생겼다고도 하고요.
이는 고속 시외버스뿐만이 아니라 전세버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등 등급 신규 배치 소식이 있는데 강원역에게 동서울, 동해, 삼척, 울진, 후포 노선 개통해 시외 우등 배치가 2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임원, 호산, 부구, 죽변, 기성, 평해를 경유하는데요. 동해 이남으로는 국도 이용을 하는 노선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강원역에게 해당 노선 말고도 경기고속의 동서울, 영주, 울진, 온정 노선에도 6월 9일부터 4회 모두 시외 우등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9일 이후로는 동서울에서 울진 가는 강원역의 차량 딱 한 편 정도만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대에 우등 등급으로 배치된 차량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고속 노선은 31인승이었던 게 28인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강원역의 노선은 그동안 31인승을 운행을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고속도로가 깔리지 않은 지역도 지나가야 해서 국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영향으로 비슷한 운행거리를 보이는 서울, 호남, 목포 구간의 일반 요금과 비교해봐도 몇천 원이 비싼 구간이죠. 한편으로 동서울에서 동해나 삼척까지 구간에 일반 등급 배치 비율이 적어지는 것도 있고 동서울에서 영주 구간에서는 유일한 일반 요금 이용 가능 노선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화정터미널은 6월 1일부로 운영 중단됩니다. 1999년에 개장한 화정터미널은 고양 종합터미널 등장 전까지 당시 고양시의 중심 터미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고양에서 출발해 충주나 강릉,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없었고 터미널이 생긴 이래로 대합실이나 플랫폼의 대규모 시설 개량 등의 작업은 하지 않아 오래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를 위한 터미널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며 화정터미널을 떠나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로 자리를 옮기는 노선들이 늘어나고 2015년 터미널 이용객은 900명을 넘었던 게 2022년에는 50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위축됐습니다. 화정터미널은 2022년 하반기 중 폐업 신청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신청은 수용되고 화정터미널에서의 고속버스 이용은 2월 1일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정터미널을 경유했던 충주행, 강릉행, 전주행 고속버스는 더 이상 화정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만 이용하게 됩니다.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에 얼마 전에 잠깐 안 나온 적이 있다가 금에서 일요일 한정으로 복귀했던 한일고속이 6월 1일 이후로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철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6월의 마지막 휴일까지도 한일고속에 배차가 없고 동양고속만 매일 2회 운행한다고 등록돼서입니다. 사실 대전에서 대구 간 이동은 워낙 경부고속선을 거쳐가는 KTX나 SRT의 배차부터가 너무 잘 돼 있는지라 고속버스가 힘을 쓰기엔 어렵거나 존재감을 잘 보여주기가 어려운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등고속 15,400원에 약 2시간 소요인데 똑같은 요금에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간을 ITX 테마를 이용해서 가면 조금 더 빠르고 고속버스와의 소요시간은 비슷하지만 요금은 더 저렴한 무궁화호를 이용해도 됩니다. 두 열차 종류 모두 적어도 고속버스보다는 운행 횟수가 많습니다. 서울, 경부,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삼화고속과 한일고속 소속 차량 배차율이 더 줄어들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하루 4번만 운행하는 상황까지도 보게 됐습니다. 당장 6월 2일 배차를 알아보면 삼화고속, 한일고속 차량이 전혀 안 나와서 서울, 경부 발은 오전에 중앙고속 딱 한 번만 나오는 경우가 확인되고요. 6월부터는 4회, 5회, 6회 순으로 횟수 자체가 번갈아가는 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남부, 부산 서부 노선의 운행 횟수가 4회라서 고속버스가 1회라도 조금 더 보충해주는 시기였는데 부분적으로 배차 횟수가 서울 남부, 부산 서부 노선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은 그나마 동양고속 단독 운행이 지속되지만 대전복합 포항 노선은 운행 중단됩니다. 그동안 천일고속에서 하루 3회만 운행했던 이 노선 또한 포항 방향 KTX 열차 운행의 영향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KTX 일반실 요금 34,400원보다 더 저렴하게 우등고속 23,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1시간대면 이동할 수 있는 KTX에 비해 소요시간 면에서 뒤처졌습니다. 대전복합 포항 고속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으로 이제는 포항행 고속열차 의존밖에 마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원, 부산, 사상 고속버스 노선 또한 6월 1일부로 운행 중단됩니다.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도 그동안 동양고속 단독으로 하루 1회만 운행하며 겨우 연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존립 자체도 위험했는데 결국 운행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수원, 부산, 사상 노선은 2014년 12월에 금호고속과 동양고속 공동배차로 하루 4회 운행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고 금호고속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며 1, 2회 운행이 됐고 그 후로 금호고속과 동양고속 간 노선 및 운행분 맞교환으로 완전히 순 동양고속 단독 운행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시간표가 조금 바뀌며 3회 운행을 했다가 얼마 후 1회 운행으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수원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틀은 똑같은 경남고속의 안산 수원터미널, 오산, 부산 노포, 해운대 시외버스 노선은 4월 1일에 8회로 한 차례 증차되며 조금이라도 회복은 되었으나 수원 부사사상 고속버스 노선은 끝내 회복을 못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의 영향도 있겠으나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수원역에서 구포역까지나 부산역까지 갈 수 있는 대체 방법도 충분했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코버스나 고속버스 팀원이 예약 지원 노선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동양고속은 앞서 2022년에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을 천일고속에 넘기는 곳으로 정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동양고속으로선 다시 한번 부산 사상 착발 노선이 없어진 것이고 이제 남은 곳은 인천 부산 사상 노선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버스로 넘어와서 안성 광역버스와 관련한 소식이 5월에도 한번 전해졌는데 동아방송대 강남역 간 노선 신설과 한경대 양재 시민이 속한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터미널과 제2산업단지 교차로를 경유하는 경로가 될 것인데 6월 개통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과는 다르게 남안성 IC를 거치는 경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에 안성광역버스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 강남역 방향의 M버스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도발이라 정황상 전혀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한경대 양재 시민이 속한 광역버스는 6월 개통 예정이긴 하지만 강남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어도 양재역이나 서초구청을 경유하는 노선도 아니라서 여타 버스들과는 노년 강남 일대에서 봤을 때 이용 접근성 면에서 불리한 면을 보일 우려가 있죠. 당장 평택 가는 광역버스는 신논현역이나 강남역에도 서는데 그리고 안성 가는 시외버스는 노년이나 강남 일대에서 가기 괜찮은 남부터미널이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안성 방향 광역버스는 시내버스라도 타고 나와서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였는데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과 기존의 시외버스 노선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요소와 부딪혔고 결국 시종점을 바꿔서 추진한 뒤에 개통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양주 호평동에서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이어주는 M2323번의 증차가 7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M2323번은 기존 11대에서 13대로 늘리고 전세버스를 총 4회 운행하기로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로 시작된 KD운송그룹 소속의 모든 직행 좌석 버스들의 입석 금지 시작으로 남양주에서 가는 광역버스에도 좌석난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M2323번의 증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5월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7월에 조금 큰 규모로 노선 교환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5월 중에 언급됐어요. 정확한 걸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코버스 소속 회사끼리나 비소속 회사와의 교환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철수가 이루어지거나 단독 배차로까지도 바뀔 것이란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6월 말경이 되어서라도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으니만큼 섣불리 지금 바로 100%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 정말 그 일들이 다 일어나면 따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도 고민 중이니 더 기다려봅시다. 소식 정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